임명되시자마자 바로 당일날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버리셨는데 임명 8시간 만에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고 오후 7시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을 해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처리 속도인데 미리 다 이게 예견되지 않았으면, 미리 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 안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었을까? 많은 국민들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과방위가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그것도 못해서 더해서 하루의 현장 검증을 추가로 했을 때 수많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법,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감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보셨을 텐데, 전 국민이 보셨을 텐데도 뻔뻔스럽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바로 되셨고, 그리고 임명되시자마자 바로 당일날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버리셨는데 임명 8시간 만에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고 오후 7시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을 해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처리 속도인데 미리 다 이게 예견되지 않았으면, 미리 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 안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었을까? 많은 국민들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 방통위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의결이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법적인 의결, 방통위의 2인 구조에서의 위법 사항, 심사와 의결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여러 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2인 구조 하에서 아주 중요한 의결 안건들 4건이 바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7월 31일 날 의결 안건 4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박문진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 이렇게 중요한 의결이 단 2시간 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2인 구조 체제에서의 의결 사항 위법 사항이 있고, 두 번째, 졸속 심사. 임명 당일에 오후에 바로 오후에 개최가 된 게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이게 적합한지, 전체 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회의 운영 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환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회의 운영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부득이하고 엄청나게 매우 시급한 안건이었나요? 그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당연히 임명되신 위원장님께서 이게 반드시 그날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라고 판단하신 거겠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위법성의 문제, 2인 구조 위법성, 두 번째 졸속 심사, 세 번째 날림 심사. 단 2시간 만에 KBS 박문진 이사 지원자가 85명이었는데 83명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2명은 왜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이신 좌미애 과장님 나오셨어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획조정님 자리 계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최초 지원은 KBS 53명 그리고 네. MBC 32명이었는데 각각 한 분씩 자진 철회를 하셨습니다. 자진 철회. 예. 네네. 그래서 최종 83명이 후보자로 의결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방송법 제48조 탈당 후 3년 이내, 인수위 활동 후 3년 이내 등 임명이 불가하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정당, 인수위 활동 등 결격 사유 검증하셨습니까? 2시간 안에? 그 결격 사유 조회는 그 이전에 되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3명이 걸러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깜이 심사, 국민 의견 접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 의견이 몇 건 접수되었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습니까? 제가 국민의견 수렴이 몇 건 접수되는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자료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오전에 그 위원장실과 부원장실에 넣어드렸습니다. 네네. 그 의견까지 다 통합해서 지금 심사가 합리적으로 되었나요? 83명의 이사 후보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심사한 것입니까? 2시간이면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도 쓰지 못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 내역을 심사위원들한테 보고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2시간 안에 83명의 국민 여론 수렴 의견을 다들 잘 읽어보셨겠죠? 두 분께서 하신 일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 도둑 선임에 그 어떤 국민이 이게 공영방송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아시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3명의 서류는 검증은커녕 다 읽기도 버거운 2시간 안에 이사진이 선임되었고 그 중간에 어떤 불법 위법적인 절차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꼼꼼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예. 이사 지원자들에 대해서 사무처 차원의 사전 검토 있었습니까? 특별히 뭐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토라는 건 저 사무처에서 그 결격 사유 조회 말고는 달리 한 게는 없습니다.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르면 KBS 이사 추천과 박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심의해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단 2시간 안에 이 83명 중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 박문진 이사 6명으로 임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 일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전에 누군가 답안지를 써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답을 써낼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 이진숙 증인이 후보자 시절에 그 이사 지원자들에서 먼저 사전 보고를 했습니까? 검토를 사전에 좀 정보가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종관님. 제 기억에 그 저희들이 국민 의견 수렴,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이런 분들이 지원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 회의에 보고된 내용 중에 국민 의견 수렴 내용과 자격 심사 관련한 내용이 제대로 보고됐습니까? 라고 물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답변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이진숙 증인이 후보자 시절이었을 1분 더 넣어주세요. 이진숙 증인이 방통위원장이 아직 아니고 후보자 시절이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의견 수렴 결과 같은 사전 정보가 미리 검토해 보시라고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보고가 있었으면 사실 더 큰 문제였는데 보고가 없었다면 사실 졸속 심사를 인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2시간 안에 그 두 분이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하실 만큼 방대한 자료를 보셨을 테니까 그런 거겠죠? 당일 아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임하시는 당일 아침에 드렸습니다. 당일 아침에 드렸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셨던 거네요. 검토하실 시간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아니 저기요. 저 잠깐만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네. 당일 아침 몇 시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밟은 내용과 자격 심사 이거는 80몇 명에 대한 자격 심사 내용이잖아요. 국민 의견 수렴도 80몇 명에 대한 거니까 그걸 몇 시에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침에 몇 시?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한 10시 무렵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시간에 그 지원 서류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한 내용을 들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시라고 했습니까? 10시 하여튼 취임식이 11시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취임식 전에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비서실에 넣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